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목포방송국이 6.1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전남도지사와 전남교육감, 그리고 격전이 예상되는 목포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정민, 김광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립니다. 재선을 노리는 김용록 지사에 맞서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전남지사 선거. 차기 전남도지사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 52.6%, 이정현 18, 19, 20대 국회의원 11.8%, 민점기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장 3.4%, 그리고 박매호 민생당 전남도당위원장이 0.6%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75%를 넘어섰습니다. 차기 전남교육감에 대한 적합도 질문에는 장서군 교육감이 28.3%, 김대중 전남교육대전환 실천연대 상임위원장이 20.9%를 기록했고, 이어 김동완 광주 전남 미래교육희망포럼 대표가 4.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름 무응답 등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장서군 교육감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보다 4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전남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명 가운데 1명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꼽았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현직 시장의 재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목포시장의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 34.6%, 김종식 현 목포시장이 30.6%로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강성희 9대 10대 전남도의원이 11.9%를 얻었고, 여인두 9대 10대 목포시의회 의원과 최홍림 목포시의회 부의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55.1%로 잘 못하고 있다보다 20%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목포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사막도 특급호텔 건립과 관련해서는 찬성 51.2%, 반대 43.8%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목포방송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2일부터 사흘 동안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목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전남 30%, 목포 29.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전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목포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김용록 전남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발전의 기반을 구축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광주 전남 경제 공동체 건설 추진과 전남 100년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선도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공천 재심을 신청한 노관규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민주당 공천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재심위원회 결정과 달리 노 예비후보를 최종 탈락시키고 기존 4명의 예비후보가 경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강인규 나주시장 예비후보와 이석형 예비후보 등에 대한 공천 재심 신청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옥수 무안군수 예비후보, 윤영민 화순군수 예비후보, 선영수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신청한 재심은 인용돼서 새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 110개 국정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 국정과제 가운데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전략이 일부 발표됐는데 광주가 추진하는 미래차 산업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다른 지자체와의 막판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정과제 가운데 새 정부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산업 가운데 지역이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공지능. 광주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걸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가 발표한 미래차 정책과제에는 광주가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광주, 울산, 김천 등에 형성되어 있는 미래차의 클러스터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조성하고 맞춤형 인증, 검사, 정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광주 지역의 주력 산업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언급한 미래 먹거리 산업은 광주와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하는 등 지자체별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당선인의 7개 공약과 15개 정책과제 외에 추가 현안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지도 중요합니다. 인수위는 다음 달 3일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최종 발표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로 예고한 총파업을 미루고 사측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어제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기간 연장에 합의하고 다음 달 2일 3차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그동안 노조 측이 요구한 8.5% 임금 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순천교통노조의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대체버스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보조금을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파업 다음 날인 21일부터 전세버스 49억 대를 대체버스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체버스 운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하루 3,500만 원 정도로 시는 향후 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때 해당 금액만큼 덜 지급할 방침입니다. (2018년)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광양 옛 진월면사무소가 선소기념관으로 재탄생합니다. 광양시는 1950년대 세워져 근현대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된 옛 진월면사무소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4억 4천만 원을 들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5월 가정의 달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영화관에서 노동과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상영 일정은 19일 애니메이션 영화 테일이, 26일 너에게 가는 길 등입니다.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 건물을 활용한 목포 대중의 음악 전당이 오는 7월 개관합니다. 목포 대중의 음악 전당은 최신 미디어 아트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이고 기획 전시와 소규모 행사 등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완도군이 조직 문화 개선과 군정 혁신을 위해 MZ세대 직원 28명으로 구성된 회의체인 혁신 주니어 보드를 출범했습니다. 완도군은 전체 정원 738명 가운데 MZ세대가 43%를 차지하고 있어 수평적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조직 문화 혁신의 요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광주시 의원 비례대표 순위자 결정을 위한 경선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광주시 의원 비례대표 공모에는 모두 4명이 신청했고 광주시당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비례대표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부 부품 수급 차질로 나흘 동안 생산을 중단했던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이 이번 주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GGM은 캐나다에서 에어백 부품 1,300여 개를 확보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하고 부품 수급 상황에 따라 생산량도 소폭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GM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상하이 봉쇄의 여파로 일부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주 나흘 동안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 로봇 대회에 출전한 광주 광덕고등학교 학생들이 심판들이 선정한 최고의 팀 상을 받았습니다. 광덕고 소프트웨어 동아리 오소프 팀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청소년 로봇 대회 퍼스트 챔피언십에서 심판들이 선정한 최고의 팀 커뮤니티 커넥티드 저지 초이스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수와 신안 등은 어제부터 100mm가 넘게 내렸는데요. 다행히도 빗줄기는 현재 약해지면서 시간당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5mm 안팎, 전남 남해안 지역에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고요. 정오 무렵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진과 여수 등 전남의 8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는데요. 여수의 한낮 기온 19도, 순천 22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8도, 해남과 진도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남쪽 해상과 남해서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금요일 오전에 다시 한번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